안녕하십니까. 달리기 훈련입니다. 이제 제마가 17일 정도 남은 거의 이제 대회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입니다. 어떻게 좀 훈련은 가을 대회 대비 훈련들은 잘 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좀 이런저런 바빴지만 LSD도 대회 한 달 전, 대회 30일 전에 30km를 2시간 50분 정도 LSD도 마치고, 그다음에 뭐 하루 쉬었다가 포인트 훈련 이틀 하고 또 하루 쉬고 포인트 훈련 이틀 하고 조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강약 이런 식으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뭐 일상에서 좀 훈련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오랜만에 대회 직전에 대회화로서 레이싱화로 어떤 게 좋을지 가볍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신의 대회는 역시 카본 레이싱화 최상급을 신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대회는 요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버전으로 대회를 치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듀런스 30km도 요걸로 무사히 치렀고요. 이 메타스피드 스카이 요 카보나인데 아식스의 최신 버전 최상위 레이싱 카보나죠. 그래서 메타스피드 시리즈가 얘도 아식스도 이제 한 카보나 뭐 5년 정도, 4년, 5년 계속 만들어 오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버전이 한 2001년? 2000년도에 일반 메타스피드 시리즈로 요도 카보나인데 딱 얄쌍하게 쿠션도 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엣지 버전, 스카이 버전 이렇게 둘 다 얇긴 한데 나와가지고 메타스피드 스카이는 뭐 전통적으로 엣지는 케인턴스 주자들, 스카이 버전은 스트라이드 길게 뻗는 주자용으로 나와서 계속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잘 나고 이 당시에도 탄탄하고 짱짱한 카본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신발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쿠션이 좀 얇고 작고 단단하다 보니까 좀 소화하기 힘들고 아프고 힘들다 그런 느낌의 카본화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신었습니다. 메타스피드 스카이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화를 계속 해오면서 뭐 이렇게 엣지가 인기 있었던 적도 있고 스카이 버전이 인기 있었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 그냥 되게 어느 게 좀 더 취향에 맞느냐, 어느 게 더 쿠션이 두툼하냐, 이걸로 그때그때마다 판매량이나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거의 비슷한 신발이 아닌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뒤에 2003년 정도쯤인가 해서 그 또 추세에 맞춰서 2세대, 다음 세대 또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앞에가 요거는 스카이 버전인데요. 굉장히 두툼하고 엄청난 탄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단한 카본으로 밀어주고 닿자마자 스피드를 내주고, 대신에 이 앞에 쿠션감이 엄청나고 뒤에 말랑말랑하다든지 쿠션을 이렇게 받쳐주고 푹신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이 강한 탄성으로 밀어주는 레이싱화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거의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속도감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개인 스피드 기록 나오고 속도가 좋은 만큼 종아리나 햄스트링 쪽 부상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신발인데, 이때 1세대, 2세대를 신으면서 물론 다른 카보나들도 비슷한 추세거든요. 비슷한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보나를 신으면 부상이 오네 어쩌네 이런 말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느리게 뛰면 더 빨리 뛰라고 재촉을 해주는 신발이고, 느리게 뛰어도 그 충격감이 타닥하면서 근육으로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용이나 연습용 때도 신다 보면 대회 때도 그렇지만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때 계속 빠름을 추구하고, 조금 힘들어서 늘어졌을 때도 그걸 몸에 편히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강한 자극으로 더 빨리 가야 편안하게 만드는 신발이기 때문에 느리게 가다가도 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소화하기 힘든, 하지만 속도 하나는 끝내주는, 그리고 몸이 지쳤어도 더 밀어주고 더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요때까지의 카본화들의, 레이싱 카본화들의 특징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거의 살짝 수정 버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이죠. 스카이 플러스에서 스카이 8위, 파리 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디자인도 이제 8위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요때는 이제 요 앞 쿠션의 느낌은 비슷한데 뒷 쿠션이 더 풍성해지고 약간 탄성이 좀 이제 미드폼의 재질이 말랑해지면서, 그러면서도 미드폼이 더 두꺼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충격 흡수도 좋아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그냥 만져봐도 어느 정도의 좀 쿠션감이 확실히 스카이 플러스 버전에 비해서 8위 버전이 더 좀 편안하다. 편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착화감이나 좀 느리게 뛸 때도 이렇게 좀 충격량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다, 이렇게 느낌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신고는 사실 별로 다칠 수 없어요. 다치려고 해도 다쳐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느린 이렇게 5분을 목표로 하는 주자들은 6분, 7분대에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의 느린 페이스에서도 전혀 뭐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죠. 물론 뭐 아주 편한 쿠셔나보다 약간의 이질감은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신발들처럼 짜릿한 자극감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느리게 뛸 때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있어서 발굴림에 힘차게 나갈 때는 또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내준다. 그래서 이 새 버전이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으면 자기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또 속도가 좀 덜 날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느 정도 불러줘야 이게 풍성하게 튕겨나가기 때문에, 느릴 땐 또 느리게 띄워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5km, 10km TT를 한다든지 타임 트라이얼을 한다든지 하프까지 막 그 속도를 낼 때는 이전 버전의 스카이 플러스가 속도는 더 잘 나요. 속도 더 잘 나고, 부상의 위험을 안고도 개인 기록을 세우고 싶다, 이런 밀어주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더 달려 느리면 막 채찍질을 해주고 그런 신발이 오고, 하지만 그러다가 부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게 이때까지의 신발이었고, 새 버전으로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으로 오면서 안정감과 속도감, 탄성감을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것인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그 속도를 죽이진 않고 빠르게 유지는 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게 뛸 때는 신발이 잘 받아주고, 그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뛸 때나 피곤해서 약간 느리게 뛸 때도 절대 부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얘네들은 느리게 뛰다가도 푹 아파져요. 왜냐면 느리게 뛸 때도 아프게 얘가 타닥하고 밀어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부상을 만들고, 얘는 이제 좀 느리게 뛸 때는 몸과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좀 편하게 받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도 이 신발 같은 게, 지금 말하는 게 신발 같은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딱 들어봐도 더 크고 풍성하고 탄성도 좋고 안정감도 있는데, 기존 스카이 플러스에 비해서 스카이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이 훨씬 가벼워요. 훨씬 가볍고, 물론 이렇게 크게 뭐 구조상 뭐 내구성이나 이런 건 바뀐 건 없어요. 접지도 더 비슷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가볍다. 깃털 같거든요. 너무 가벼워서 요거는 이제 3시간, 4시간 갔을 때, 장거리일 때 몸의 어떤 부하를 줄여주고 가볍게 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조금 느리게 뛸 때나 아주 빠르게 뛸 때나 속도를 붙일 때나 안 붙일 때나 아주 편안하게 신발이 받쳐주고, 탄성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부상을 유발하지 시키지 않는 느낌, 굉장히 편한 레이싱 카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 좀
구해서 대회에 꼭 신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가격이죠. 가격이 좀 비싸고 20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수량이 좀 딸려서 구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얘가 아무래도 좀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에서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에 쿠션이 노출된 중창이라든지 이런 등에 좀 빨리 해지고, 내구성이야 뭐 레이싱 카본 하다 보니까 아주 길진 않겠죠. 마일리지에 따라서 좀 내구성이 떨어진다. 오래 신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카본 하니까, 예, 그 본인의 대회 날이나 대회처럼 뛰는 포인트 훈련 때 엔듀런스 하거나 본인이 이제 그런 지속주를 하거나 타임 트라이얼을 하거나 뭐 그렇게, 예, LSD 할 때나 이렇게 신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조금 앞뒤 길이가 좀 짧고 볼이 넓다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발볼이 좀 넓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앞뒤 길이도 아주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짧은 분들은 짧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발볼이 넓은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신으시면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통풍도 잘 되는 거고, 예,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도 좋고, 여기 이제 내구성 이런데 끈과, 최고급 끈과 내구성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이 있고, 또 이제 10월 11월 지나면서 각종 대회에서 메타스피드 스카이 4라든지 이거의 이제 후속작에 또 더 크고 두툼한 신발들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뭐 못 구하신다고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또 후속 버전이 또 나오고, 후속 버전 나오면 또 얘는 또 좀 중고로 또 많이 쏟아질 거고, 소속 버전이 더 또 기능성으로 뭔가 보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러닝화라든지 러닝 뭐 양말, 각종 러닝 용품, 뭐 파워젤 뭐 이런 것들을 LSD를 하거나 본인의 포인트 훈련 때 꼭 한 번씩 많이 신어 보셔서 100km, 200km까지는 크게 성능에 저하가 없지 않습니까? 신발이라는 게. 그래서 뭐 러닝 어떤 대회용품과 내가 훈련용품을 굳이 아끼면서 하지 않고, 이걸 평소에 적응시켜 놔야 장거리 되는 날 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 않으니까, 꼭 훈련 때도 대회와 같은 어떤 조건으로 훈련을 많이 해주시고, 이걸 아낀다고 뭐 이게 더 좋고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이걸 한 100km 이상을 신었는데 전혀 뭐 성능의 저하라든지 불편함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카보나 대회용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이었습니다. 엣지도 뭐 8위랑 거의 체감은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크게 구애치 마시고, 똑같은 신발이다라고 저희 같은 5분대 주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신는다고 해서 무리가 온다든지 부상을 유발시킬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좀 신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여담인데 이제 남은 기간이 17일 제 기준으로, 내일은 16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크게 훈련을 강도를 올리거나 양을 늘리는 거는 대회에 더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과 양과 강도를 점점 낮춰 나가시고, 부상 조심하시고, 꼭 포인트 훈련을 넣고 싶다 그러면 대회 날 2주 전 주말, 그러니까 14일 전, 2주 전 주말에 15km 정도를 대회 페이스보다 한 10초 느리게 해서 15km 정도까지만 뛰어보시고, 그 다음에 1주 전에는 10km, 요렇게. 그러니까 한 달 전 30km, 그 다음에 2주 전 15km, 1주 전 10km, 뭐 요거까지가 훈련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대회 페이스로. 저 같은 경우도 5분 페이스를 일단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엔듀런스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하프를 뛰고 싶다든지 막 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쭉 그냥 뭐 1시간 조깅을 한다든지 40분 조깅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그런 유산소 그냥 유지만 해주시다가,
주말에 15km 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남았을 때 10km 뛰고, 나머지는 며칠은 푹 쉬시는 걸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진짜 혹시나입니다. 만약에, LSD를 잘 못했다, 뭐, 이렇게 30km를 못했다, 이렇다고 해서 좀 조바심이 나거나 해서, 사실 방법이 없다고들 다들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고, 네, 뭐, 지금 훈련량을 보충해서, 대회 때 더, 이거를 더더욱 좋은 결과를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조금이라도, 내가 뭐, 마일리지는 적지만, 포인트 훈련, 막, 단거리로 자주자주 고강도 훈련을 해놨는데, 혹시 장거리만 빼먹으신 분들은, 2주 전이나 뭐 열흘 전쯤에, 아주 느린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는 몸이 적응이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긴 시간을 안 달려봤다는 거 하나만 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120분에서 130분, 2시간 이상을 아주 느리게 6분 페이스, 7분 페이스로 확 낮춰서 천천히 그냥 몸을 2시간 동안 쓸 수는 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기억을 시키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는 그것도 뭐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장거리가 안 돼 있다면 거리를 신경 쓰지 말고 아주 낮은 속도로 2시간 정도 이렇게 러닝을 해서 몸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적응력만 키워 놓으시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km, 10km 이렇게 정도만 포인트로 넣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고, 마지막 기간이 짧아질수록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점점 훈련량을 줄여 나가시고, 지금부터는 그동안 딱 대회 날 몸이 망가져 있거나 충격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이제 조절하시는 것만이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메타스피드 스카이 8위 버전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